이번엔 위쪽에다가 면을 만들 건데 스웹과 스루커 메쉬를 복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가 전체적으로 곡면이기 때문에 스플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스튜디오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지금 위쪽에 일자로 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자면에 이 라인, 자, 이 라인의 끝포인트에 탄젠트를 줄 거예요. 끝포인트를 찍고 탄젠트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볼게요. 스튜디오 스플라인. 여기서 자, 리셋 버튼 한번 누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뚜루 포인트에 디그리 4로 갈게요. 자, 여기서 스냅 포인트, 포인트 온 커브 끄고요. 엔드 포인트만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를 걸 거기 때문에 가로 라인의 끝을 잡아야 돼요. 세로 라인의 끝을 잡으면 탄젠트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잡을 때는 세로 라인이 아니고 자, 가로 라인의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에 G1이든 G2든 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계단의 끝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반대쪽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원래 이렇게 스페시파이 컨스트레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그냥 잡혀야지 정상이에요. 네, 다시 해볼게요. 스튜디오 스플라인 가로 라인의 끝 포인트를 선택해서 탄젠트 이쪽 끝 포인트를 선택해서 포인트에서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뚜루 포인트를 바이 폴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때 디그리가 4인 상태에서 바꾼 게 좋아요. 디그리가 4. 이 상태에서 바이 폴 해주시면 네, 폴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아래쪽에 조금 이렇게 통통하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조금 통통하게 바꿔주는 거죠. 자,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고 얘를 쇼 컨브스를 이용해서 이 컨브의 형상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서제스트 스케일 팩터를 체크를 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화면에 적절한 크기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요거를 켜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봐서 형상이 얘가 이렇게 거꾸로 막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만 안 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더 볼록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컴브의 형상이 나와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쇼 컴브 누르면 돼요. 자, 스플라인을 두 개를 양쪽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면을 지워줄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면을 지워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줄 건데 이쪽은 이 코너만 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 위쪽은 전체적으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옵셋이 너무 작으면 여기가 너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옵셋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측벽들을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쪽은 조금 많이 가고 뭐 10을 가고 뭐 한쪽은 더 적게 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쪽은 이만큼 가고 어플라이, 자 이쪽은 또 이만큼 가고 이렇게 해서 뭐 비슷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치수로 가도 무방하고요. 옵셋은 보면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할게요. 자, 형상을 서페이스의 형상을 보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면을 만들다 보면 여기도 면을 만들려면 메쉬로 만들게 되거든요. 요 끝에도 메쉬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메쉬는 4개밖에 못 잡잖아요. 위아래 그 다음에 뭐 양쪽 이렇게 잡잖아요.
코너가 이렇게 샤프한 엣지면 면이 찢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 코너에도 반드시 R값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엣지 블렌드로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엣지 블렌드에 G2를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R값도 대략 넣을게요. 한 15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오케이. 자, 눌러봐요. 했을 때 뭐 요 끝 포인트랑 거의 비슷한 포인트로 하면 좋은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치수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윗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윗면을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뭘로 만들 거냐면 이 스왑이라는 명령으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스왑은 뭐 탄젠트를 걸어서 망곡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스왑은 탄젠트를 걸지를 못해요. 컨티뉴이티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얘가 망곡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커브를 대칭으로 밀어하고 이쪽 커브를 대칭으로 밀어해서 두 개를 한 번에 길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밀어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이 커브를 자 여기에서 가운데 요 커브 그 데이텀으로 미러를 하고 다시 이 커브를 가운데 데이텀으로 미러를 해서 자 양쪽을 모두 만족하는 커브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반대쪽에는 미러 바디는 없지만 어차피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명령을 이용을 하는 거는 스왑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이 스왑 명령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주는데 스왑도 가이드랑 섹션이 있어요. 자, 스왑에 보면 섹션과 가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머리하고 크로스가 아니고요. 얘는 섹션과 가이드예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거든요. 얘는 형상을 제어하고 얘는 위치를 제어해요. 그래서 내가 보통은 작은 거를 섹션으로 주고 긴 거를 가이드로 둬요.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 주는데 반대로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또 얘를 자, 얘랑 여기 와서 자, 해보고 더 예쁘게 나오는 걸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가이드는 얘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봐서 자, 아까 했던 거는 섹션을 얘로 잡으면 얘가 이렇게 알이 생기고요. 섹션을 얘로 잡으면 이렇게 알이 생겨요. 그죠? 네. 왜냐면 두 개 다 곡률이 있는 바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봐서 조금 더 밑면에 더 괜찮을 것 같다. 요 가운데가 많이 꺼지지 않는다 라고 보이는 걸로 하면 돼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섹션, 가이드 이렇게 해서 섹션과 가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여기도 얼라인먼트가 있어요. 아까 트루 커브스에서만 봤던 얼라인먼트예요. 그죠? 아까 트루 커브 메쉬에서는 얼라인먼트가 없었어요. 얼라인먼트를 할 수가 없어요. 사방을 막아주기 때문에. 근데 얘는 가이드하고 섹션이 있기 때문에 자, 아크랭스하고 파라메타 두 개를 할 수가 있는데 파라메타로 하게 되면 가운데 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엣지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저는 크게 그냥 만들어 줄게요. 자, 스케일링 메소드에 컨스탄트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요. 여기 오리엔트에도 뭐 픽스 등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옵션들을 다 배우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굉장히 난해한 형상들까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함수도 쓰고 해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만 배우도록 할 거예요. 항상 가이드 하나, 섹션 하나. 맨 윗면 만드는 거는 거의 이걸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섹션은 양쪽에 두 개 있고 가이드 하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눌러가지고 면을 만들고요. 이 면은 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거 면이 남는 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터섹트를 해요. 자, 얘랑 인터섹트를 하는데
타겟은 안 남고 툴이 남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OK를 하고 패치하면 돼요. 패치 바디. 네. 이렇게 하고 패치로 얘랑 얘가 패치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면 어때요,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스플라인을 만들다 보면 스플라인이 공차 범위 안에서 떨어져 가지고 얘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줄 거면 이 인터섹션 하기 이전에 여기를 윗면을 지금 보기에는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 같지 않지만 그죠? 자, 공차 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윗면을 조금 넉넉하게 빼줘요. 옵셋 페이스를 자, 이렇게 넉넉하게 빼준 다음에 자, 인터섹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치를 해주는 거죠. 패치로 솔리드를 시트로 자, 잘라줘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시트 바디가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나는 뭐 그냥 시트 남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트림 바디를 하는데 그냥 트림 바디 하면 돼요. 리플레이스 페이스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윗면을 내가 이렇게 옵셋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림 바디를 해도 아마 마찬가지의 저기가 생길 텐데 트림 바디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 어때요? 막 기어 들어가고 여기도 막 그렇고 그래서 트림 바디를 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안 좋아요. 트림 바디 이렇게 하면 여기 잘렸죠. 여기는 막 모자라죠. 막 이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해서 패치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뭐 하냐면 리플레이스 페이스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해서 이 직선면을 이 곡면으로 맞춰줄래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밑에 있는 바디에도 영향이 안 끼치고 윗면이 깔끔하게 맞춰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남은 곳을 볼게요. 자, 남은 곳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커브하고 커브가 있고요. 여기에 커브랑 커브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술 커브 메쉬 했을 때 동일한 조건이 됐어요. 그죠?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요 옆에 탄젠트 걸 게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그죠?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여기 면이 있어갖고 여기다 탄젠트를 걸어서 부드럽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가 망곡임에도 불구하고 탄젠트 걸 선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운데가 꺼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트루 커브 메쉬. 얘 탄젠트 걸고, 자, 얘 걸고, 얘 걸어요. 이렇게. 거는데, 문제는 얘는 G2를 걸었는데, 자, 얘는 걸 게 없어요. 자, 오케이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면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를 대칭을 해서 보면 여기가 엣지가 쫙 가요. 자, 제가 요거를 미러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미러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여기가 엣지가 쫙 가 있어요. 잘 표시는 안 나지만. 자, 그럼 엣지 가는 거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리플렉션이라는 거예요. 리플렉션이 뭐냐면 이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볼게요. 리플렉션을 눌렀어요. 면 내가 퀄리티 확인할 것들을 눌렀단 말이죠. 밑에 보면 여기 페이스 디스플레이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스탠다드로 하면 이렇게 지글지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울트라 파인 이상으로 놓고요.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선이 가는데 자, 얘가 어긋나면 탄젠트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얘는 어때요? 얘는 다른 면 위에 타고 올라가지만 선이 부드럽게 다 이어졌어요. 그죠? 선이 부드럽게 이어졌는데 문제는 여기 가는데 선이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그죠? 탄젠트 하지 않단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는 대칭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여기가 망곡이 아닌 거지. 대칭이 아닌 건 아니고. 대칭이지만 여기가 망곡점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엣지가 진다는 거예요. 가공하면 여기에 진짜로 엣지가 나와요.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면 하기 전에 양쪽에다 익스트루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탄젠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탄젠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하나를 앞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스루커브 메쉬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쇼 페런츠를 하면 이 스루커브 메쉬를 만들었을 때
커브 조건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이드를 했다더라도. 그러면 스루커브 메쉬는 지금 현재 서프레스 된 상태예요. 그죠? 왜요? 내가 한 칸 앞으로 갔으니까. 이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하면 얘 엣지가 걸려서 익스트루드 하면 다시 백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한 번 앞으로 온 상태에서 사용을 할 거고, 자, 익스트루드는 서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두 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도 돼요. 이렇게. 여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어플라이. 자, 넌 해야죠? 넌 해서 어플라이.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어디로 갈 거예요? 벡터 이쪽으로. 벡터는 내가 항상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디렉션에서 인퍼드를 이용해서 벡터는 내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면을 만든 다음에 오케이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살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 스루커브 메쉬 해놓은 거 살리는데, 요 메쉬 해놓은 거에 살렸을 때 첫 번째 보면 프라이머리를 난 이걸로 했는데 여긴 탄젠트 잘 걸었어요, 그죠? 자, 크로스 커브 1 보니까 옆에 면이 있는데 탄젠트 안 걸었어요. 그래서 G1에 탄젠트 면 걸어주고요. 얘는 G2를 넣기가 힘들어요. 이유는 여기 커브를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일자 익스트루드로 한 거는 거의 탄젠트라고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대칭으로 할 때는 커버처가 아닌 탄젠트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센터였을 경우에. 자, 탄젠트 또 걸어가지고 반대편에도 면을 만들어줘요. 자, 오케이 하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 자, 일자 익스트루드 한 거는 잠깐 숨겨두고요. 일자 익스트루드 한 건 잠깐 숨겨두고 분명히 바꿨으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뭐 해주시냐면 미러 디스플레이 한번 해봐요. 그럼 미러 디스플레이 하면 대칭 형상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대칭을 해준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똑같이 리플렉션을 눌러주게 되면 자, 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면이 나왔을 때, 자, 오케이 눌러가지고, 아까는 여기서 끊겨서 계단 형식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도로 쉐이딩 해서 보고요. 디스플레이 끄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솔리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보면 여기가 곡면이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리플레이스 페이스 한다고 여기가 예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사방 대칭을 하고 나서 패치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미러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솔리드 하나랑 시트 바디 하나를 선택하고 자, X로 미러 한번 하고요. 이렇게. 자, 어플라이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4개를 잡고 자, 솔리드 바디 2개, 시트 바디 2개를 잡고 반대로 또 미러를 한번 해요. 그러니까 미러를 2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디, 솔리드 바디 4개와 시트 바디 4개가 생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솔리드는 솔리드끼리 뭐 해야 돼요? 합치려면? 그렇죠. 유나이트 해서 솔리드 4개를 합쳐주고요. 자, 시트 4개는 뭘로 합쳐요? so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시트 4개를 합쳐줘요. 그러면 이렇게 합친 솔리드와 시트는 뭘로 합쳐요? 그쵸. 패치로 솔리드랑 시트를 합쳐주겠죠. 자, 이때 시트가 솔리드보다 크면 자, 단면을 보게 되면 얘가 어때요? 시트가 솔리드보다 큰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안으로 채워주는 화살표 방향이 돼야 되고, 솔리드가 반대로 이렇게 크면 밖으로 날려주는 화살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우리가 밖으로 날려주는 화살표를 썼지만, 지금은 안으로 채워주는 화살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OK 눌러주시게 되면 면이 이렇게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